지난 포토샵 기초 영상에서 원하는 사이즈로 캔버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문자를 입력하고 강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캔버스를 생성하고 글씨를 넣고 이미지까지 넣으면 간단한 상세 페이지는 제작이 가능하겠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예제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미지 넣기 예제 파일.psd라는 원본 파일입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텍스트 예제라고 제가 텍스트를 미리 넣어놨어요. 이미지만 넣으면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텍스트를 미리 넣어놨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삽입할 것인지 알아볼게요. 예제 파일은 간단한 상세 페이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인트로 영역이 되고요. 하단 부분에는 간단한 설명을 넣었습니다. 상단 부분 이렇게 절반 정도로 잘라서 인트로 영역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진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영역을 선택할 건데요. 여기 있는 도형 툴, 저는 지금 동그라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길게 누르면 도형 툴이 여러 개 그룹이 보입니다. 사각형 도구로 기본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드래그를 해서 지금 시나몬 파이라는 영문 글씨 위쪽으로 이 정도 크기로 드래그를 할게요. 캔버스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영역은 어차피 저장하면 이미지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사각형이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으시면 배경색이랑 같아서 드래그한 사각형이 보이지 않으실 텐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어 앞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아무 컬러나 구별되게 넣으셔도 되지만 일단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할게요. 네, 이 사각형 레이어가 지금 글씨 레이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예제 레이어를 글씨죠. 이 텍스트 예제 레이어를 맨 위로 드래그를 해줄게요. 한 가지 참고로 알려드리면 만약에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사각형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삽입하게 되면 배경 레이어 위로 생성이 됩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텍스트 예제 레이어를 클릭하고 사각형을 드래그했기 때문에 사각형 레이어가 텍스트 예제 위로 생성이 된 거였어요.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자, 예제 이미지는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꼭 저랑 같은 이미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직접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검정색 어두운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와볼게요. 자, 엔터합니다. 이미지가 사각형 위로 올 수 있도록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를 해주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사각형 레이어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드래그 했으면 사각형 레이어 위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삽입이 됩니다. 자, 이 사각형 영역에 이미지를 쏙 넣을 건데요. 특정 영역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사각형 레이어 같은 영역이 되는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바로 위에 이미지 레이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해볼게요. 이미지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각형 영역으로 이미지가 쏙 들어가게 되고요. Alt키를 눌러도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Alt키를 눌러도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지난 영상에서 개체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네, 컨트롤 T입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자,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상단으로 좀 검정색 사각형 부분이 보이지 않게 드래그를 할게요. 자, 원하신다면 조금 이렇게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엔터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넣었고요. 자, 아랫부분으로 이동해서 아래에도 이미지를 넣을게요. 자, 아래에는 전체 영역이 아니라 약간 사각형을 안에다 그려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나몬 파이라는 글씨와 약간 겹쳐지게 이렇게 사각형을 길게 그려볼게요. 자, 마우스를 놓아볼까요? 그러면 귀퉁이에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그 점을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라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약간만 라운드를 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라운딩을 주고 싶으시면 끝까지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여기 또 드래그를 해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넣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뉴 파일에서 열기로 열어오는 방법인데요. 가끔 이렇게 열기로 여신 후에 드래그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따로 윈도우에서 폴더 파일을 열었을 때 드래그를 해서 넣는 거고요.
포토샵에서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불러오실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캔버스 형태로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동할 때는 뭐였죠? 이동 도구, 맞아요.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X로 닫아주겠습니다.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파일에서 열기로 이미지를 열어서 드래그 했을 때는 이미지 원래 사이즈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잠깐 지우고, 자, 이렇게 폴더에서 드래그해서 포토샵 화면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자, 엔터를 해볼게요. 폴더에서 따로 드래그를 해서 포토샵 영역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지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한글 버전에서는 고급 개체라고 표현합니다. 고급 개체는 이미지를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여러 번 작업을 해도 이미지 해상도가 깨지지 않습니다. 원래 이미지 사이즈 내에서 하시는 거지 원래 이미지보다 훨씬 더 크게 늘리시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해상도가 깨지고요. 자, 그런데 컨트롤 O로 파일에서 열기로 포토샵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자, 다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폴더에서 열어온 이미지 고급 개체 아이콘 표시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일반 이미지 레이어이기 때문에 따로 아이콘 표시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줄였다가 또 다시 이렇게 늘렸다가 하게 되면 지금 이미지 자체가 커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픽셀이 좀 깨진 선명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은 폴더에서 따로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를 삽입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미지 가져오는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 이미지를 이 도형 안으로 넣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도형 레이어, 자, 바로 위에 삽입할 이미지 레이어가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도 되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생성되면 클릭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사각형 레이어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수평의 중앙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살짝 중앙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컨트롤 D로 영역 해제. 자, 전체 영역 선택은 컨트롤 A,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 봤는데요.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사각형 안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실 때는 우리가 처음에 사각형을 드래그 했을 때 이런 점이 생겼잖아요. 이 점 그냥 그대로 드래그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전 단계 되돌리기 컨트롤 Z, 이것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자, 앞 단계로 다시 이전 단계의 반대, 앞 단계로 되돌리기 컨트롤 Shift Z. 이렇게 하시면 작업하시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비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방금 전에 했던 단계는 컨트롤 Z, 그 앞 단계는 컨트롤 Shift Z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Z를 계속 누르면 그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로 돌아가요.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단축키 말고 옆에 보시면 저는 지금 작업 내역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요. 작업 내역에 우리가 했던 단계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원하는 단계로 돌려놓을게요. 이 작업 내역 표시가 안 보이시면, 자, 여기 있는 패널은 다 어디에 있다고 했죠? 서랍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창입니다. 창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작업 내역. 요거 클릭해 주시면 나옵니다. 자, 이 도형은 이미지를 삽입할 수도 있지만 배경을 지정해서 컬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가장 아래에 지금 흰색 배경인데요. 약간 베이지색 배경 색을 컬러를 넣어 볼게요. 자, 배경에서 할 거니까 배경 레이어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사각형 도구 다시 클릭하시고 이 영역을 덮을 수 있게 길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 컬러를 바꿔줘야겠죠? 레이어 패널에 사각형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피커가 뜹니다. 자,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취소를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레이어의 속성은 속성 패널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속성 패널에 칠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상단에 옵션 패널 있었죠? 옵션 패널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약간 베이지색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자, 상단에 7에서 바꿔볼게요. 이 프리즘 박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 빵에 있는 컬러를 한번 찍어볼게요. 좀 연한 색을 한번 찍어보고요. 여기서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가면은 쉽게 색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베이지 컬러로 바뀌었죠? 자, 수정을 하실 때도 다시 여기 눌러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속성에 있는 7에서 색상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바뀌었죠? 사각형 레이어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색상 피커에서 색상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는 방법. 자, 어떻게 했죠? 처음에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영역만큼 이미지를 넣을 영역만큼 드래그를 하고 이미지를 삽입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캔버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넣으시고 필요한 글씨를 입력하셔서 강조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서 스마트 스토어나 웹상에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에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저는 JPG로 자주 저장을 하기 때문에 JPG로 빠른 내보내기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통은 PNG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설정하는 방법은 포토샵 기초 환경 설정 편에서 알려드렸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원하는 파일 형식 JPG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JPG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품질은 80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